여러분께서 평생 건강을 위해 드셨던 과일이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60대에 접어들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평생 건강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당뇨 진단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방간이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분들도 있고요.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하고 한숨 짓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과일이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 하루에 과일 한 개씩은 꼭 먹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말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60세가 넘어서도 20대, 30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과일을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변했거든요. 젊을 때는 튼튼했던 췌장이 이제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요.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젊을 때처럼 달콤한 과일을 많이 드시면 이미 지쳐있는 우리 장기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무서운 건 과일 속에 숨어있는 과당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과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설탕처럼 바로 느껴지는 단맛이 아니라서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간에서는 이 과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쌓아둡니다. 그게 바로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들은 혈당을 설탕보다도 더 빠르게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췌장은 갑자기 많은 양의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미 60년 넘게 일해온 췌장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과일이 우리 몸에 약이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좋다더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의해야 할 과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왜요? 하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나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몸에 좋다, 칼륨이 많다, 운동할 때 먹으면 좋다고 들어온 과일이니까요.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바나나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바나나의 당분 함량을 보겠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2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각설탕으로 치면 대략 6개 정도입니다.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건 각설탕 6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것과 비슷하다는 뜻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바나나의 혈당 지수입니다. 혈당 지수라는 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55에서 60 정도입니다. 이는 흰 쌀밥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혈당이 너무 올라갔다. 빨리 인슐린을 만들어서 혈당을 낮춰야 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한꺼번에 분비하게 되죠. 젊을 때는 이런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급작스러운 요구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췌장이 과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바나나 섭취를 중단하게 했더니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젊을 때는 이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칼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심장에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신 고령 환자분들을 보면 평소에 몸에 좋다고 해서 바나나를 매일 드셨던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바나나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양을 줄이세요. 하루에 바나나 2개씩 드셨다면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타이밍을 바꾸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건 가장 위험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만약 드신다면 식후에 조금만 드세요. 셋째,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견과류나 요구르트 같은 단백질,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라도 바나나 섭취를 조절하시면 우리 췌장과 신장은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특히 건포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포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항산화 성분이 많다, 레스베라트롤이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포도에는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분들에게는 포도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 먼저 포도의 당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도 한 송이 약 100g에는 16g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분의 종류입니다.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거의 반반씩 들어 있어요. 포도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성분이고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성분입니다. 둘 다 6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성분들이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요산입니다. 포도를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서 요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통풍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어요. 통풍이라는 병을 아시나요? 주로 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등 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오는 병입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칼로 베는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픈 병이죠. 실제로 한 통풍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70세 남성분이었는데 매일 저녁마다 포도를 한 송이씩 드셨어요. 항산화에 좋다고 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풍 발작이 자주 와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가 포도 섭취를 중단하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한 달 만에 통풍 발작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요산 수치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요. 건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포도를 말리면서 물분은 없어지고 당분만 농축되거든요. 건포도 30g, 그러니까 한 줌 정도에는 무려 22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생 포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건포도는 크기가 작아서 많이 먹게 되기 쉽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무의식 중에 한 봉지를 다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포도의 또 다른 문제는 혈당 지수입니다. 포도의 혈당 지수는 46 정도로 바나나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수준입니다. 특히 공복에 포도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포도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양을 대폭 줄이세요. 예전에 한 송이씩 드셨다면 이제는 열알 내외로 줄이세요.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 정도만요. 둘째,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식후 디저트로 조금씩만 드시고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특히 야식으로 포도를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셋째, 건포도는 가급적 피하세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물에 불려서 당분을 조금이라도 빼고 드세요. 넷째, 대체 간식을 찾으세요.
포도 대신 방울토마토나 오이 같은 채소를 간식으로 드시는 건 어떨까요? 달콤함은 조금 부족하겠지만 훨씬 건강합니다. 다섯째, 통풍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포도 섭취에 대해 개인별 맞춤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풍이나 혈당 문제는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포도를 줄이기 시작하면 빠르면 2주에서 3주 안에도 요산 수치가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고통을 막아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입니다.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수박이 예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박의 90% 이상이 물이라고 해서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 안에 숨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과당입니다. 수박 100g당 6g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 중 절반이 과당입니다. 6g이면 별로 많지 않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수박을 드실 때의 양입니다. 보통 수박을 드실 때 100g만 드시나요? 아니죠. 한 조각이 대략 300에서 400g 정도 되고 맛있다고 두세 조각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럼 한 번에 20에서 30g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과당의 특성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혈당을 바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 먹어도 혈당이 안 올라가네라고 안심하게 되죠.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과당은 혈당 대신간으로 직접 가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은 알코올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과정과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과당은 알코올 없는 알코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방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술은 전혀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겼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면 여름철에 수박을 정말 많이 드셨던 분들이 꽤 계세요. 한 60대 여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시던 분이었는데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술도 안 마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생활 패턴을 들어보니 여름철 3, 4개월 동안 매일 수박을 한두 조각씩 드셨더라고요. 갈증도 해소되고 칼로리도 낮다고 해서라고 하시면서요. 의사가 수박 섭취를 중단하라고 했더니 6개월 후 검사에서 지방간이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수박의 또 다른 문제는 포만감 신호를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과당은 우리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박을 많이 드셔도 쉽게 포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다른 음식까지 더 많이 드시게 되어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죠. 혈당 지수 면에서도 수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72로 꽤 높은 편이에요. 이는 흰 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수치죠. 그럼 여름철 갈증 해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무가당 차류도 좋습니다. 수박보다 훨씬 안전하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요. 둘째, 수분이 많은 채소를 활용하세요. 오이, 토마토, 양상추 같은 채소들도 수분 함량이 높으면서 당분은 적습니다. 셋째, 정수박을 드시고 싶다면 양을 대폭 줄이세요. 한 조각이 아니라 몇 입 정도만 맛보는 수준으로요. 넷째, 수박을 드신다면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수박을 드시면 혈당 급등과 지방 축적이 더 심해집니다. 다섯째, 수박 주스나 수박 화채는 절대 피하세요. 이런 가공된 형태는 당분 농도가 더 높아서 더 위험합니다. 과당으로 인한 지방간은 완전히 회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과당 섭취를 줄이기 시작하면 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상당한 개선을 볼 수 있어요. 여름철 시원함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똑똑한 방법으로 시원함을 즐기자는 거예요.
수박 대신 얼음물 한 컵, 시원한 오이 한 조각이 여러분의 간과 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60세 이후에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보약 같은 과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가 과일이야?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보카도는 엄연히 과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다른 과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보카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당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아보카도 100g당 당분 함량은 0.7g에 불과해요. 이는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도 거의 0에 가깝죠. 그럼 아보카도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아보카도의 15% 정도가 지방인데 이 지방의 대부분이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지방이 몸에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방에도 나쁜 지방과 좋은 지방이 있어요.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올레인산이라는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올레인산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둘째,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셋째, 혈관벽에 쌓인 기름때 같은 찌꺼기들을 녹여서 없애줍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5세 남성분이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아서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하지만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식단 개선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보카도 반 개씩 3개월 동안 드시게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30% 이상 떨어졌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15% 증가했어요. 혈압도 140에서 125로 안정되었습니다. 아보카도가 혈관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칼륨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보카도 하나에는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바나나와 뭐가 다를까요? 차이는 당분입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함께 많은 당분이 들어 있어서 60세 이후에는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당분 없이 순수한 칼륨을 공급해 줍니다.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죠. 아보카도에는 또 다른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루테인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K, 엽산, 비타민 E 같은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런 영양소들은 혈액 응고를 정상화하고 혈관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양은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보카도 하나 전체는 약 300칼로리 정도로 꽤 높은 편이거든요. 둘째, 그냥 드셔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토마토, 양상추와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더 좋아져요. 셋째, 소금이나 설탕을 첨가하지 마세요. 아보카도 본연의 고소한 맛을 즐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그 은은한 맛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넷째,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하루 종일 포만감을 유지시켜 주거든요. 다섯째, 구입하실 때는 살짝 말랑한 것을 고르세요.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무르면 과숙한 것입니다. 아보카도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면 2주에서 3주 안에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혈관 건강은 곧 삶의 질입니다. 아보카도 반 개가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약 과일은 작지만 강력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작고 파란 그 작은 열매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블루베리를 브레인베리라고 부를 정도로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블루베리의 가장 큰 특징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블루베리를 파랗게 만드는 색소인데요.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 활성산소들이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세포까지 망가뜨립니다. 안토시아닌은 이런 활성산소들을 중화시켜서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특히 뇌혈관과 뇌세포를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기억력 감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2만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2.5년 늦게 나타났다고 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치매는 아니지만 가벼운 인지기능 저하가 있다고 진단받으셨고요. 매일 블루베리 한 컵씩 6개월 동안 드시게 했더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0% 향상되었습니다. 본인도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는 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안토시아닌이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한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8주 동안 매일 블루베리를 드시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서 6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당분 함량이 낮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 한 컵약 150g에는 15g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다른 과일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혈당 지수도 53 정도로 중간 수준이에요.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망막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당뇨성 망막병증 같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양은 하루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 블루베리든 냉동 블루베리든 상관없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오히려 영양가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냥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넣어 드세요. 플레인 요구르트에 블루베리를 넣으면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셋째,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뇌에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셈이죠. 넷째, 가당 제품은 피하세요. 블루베리 잼이나 블루베리 머핀 같은 가공품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베리류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을 섞어서 드시면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블루베리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혈압이나 혈당 같은 지표는 4주에서 6주 정도 드신 후부터 개선을 볼 수 있고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개선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블루베리는 작은 열매지만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약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한 컵의 블루베리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보약 과일은 상큼한 자몽입니다. 자몽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쌉싸래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과일이죠. 하지만 이 쌉싸래한 맛 속에 60세 이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몽의 가장 큰 장점은 비타민C입니다. 자몽 반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 있어요. 이는 오렌지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낫고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되죠. 이때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비타민C는 또한 콜라겐 합성에도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우리 혈관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혈관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자몽의 비타민C가 이런 혈관 노화를 막아주는 거죠. 자몽에는 나린진이라는 플라보노이드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자몽의 쌉싸래한 맛을 만드는 주범인데요. 맛은 좀 쓸지라도 우리 몸에는 정말 좋습니다. 나린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염 등 각종 노인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자몽이 이런 염증을 잡아주는 셈이에요. 실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고지혈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자몽 하나씩 8주간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15% 감소했습니다. 중성지방은 27%나 줄어들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자몽 반 개씩 12주간 드신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5, 이완기 혈압이 3 떨어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자몽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당분 함량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에요. 자몽 반 개에는 약 9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다른 감귤류에 비해서도 낮은 편입니다. 혈당 지수도 25 정도로 매우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자몽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62세 남성분이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물 복용을 권했지만 거부하셨어요. 대신 생활습관 개선으로 해보겠다고 하셨죠. 매일 아침 자몽 반 개씩 6개월간 드시게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220에서 185로 떨어졌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도 140에서 110으로 크게 개선되었고요. 약 없이도 이 정도 효과를 본 거죠. 자몽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섭취는 줄여줍니다. 또한 자몽의 쓴맛 성분이 식욕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기도 해요. 자몽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양은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하루 종일 비타민 C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둘째, 가급적 생으로 드세요. 자몽 주스보다는 과육을 직접 드시는 게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셋째, 설탕이나 꿀을 뿌리지 마세요. 처음에는 쓸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몽 상큼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넷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몽이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껍질 안쪽의 흰 부분도 함께 드세요. 이 부분에 펙틴과 플라보노이드가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몽의 효과는 비교적 빨리 나타납니다. 면역력 개선은 2주에서 3주 안에 느낄 수 있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개선은 6주에서 8주 정도면 볼 수 있어요. 상큼한 한 조각이 하루의 피로와 염증을 씻어냅니다. 쌉싸래한 맛 뒤에 숨어있는 건강의 보물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보약 과일은 키위입니다. 이 작은 털복숭이 과일이야말로 의사들만 알고 있었던 진짜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키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이 과일이 사실은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키위 하나에는 정말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먼저 키위의 비타민 C 함량을 보겠습니다. 키위 하나에는 오렌지보다 1.5배 많은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8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요. 이는 레몬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키위의 진짜 비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액티니딘이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키위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소화 효소인데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체하기 쉽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지죠. 이때 액티니딘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소화를 도와서 위장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소화불량을 앓는 고령자들에게 식후 키위를 드리게 했더니 2주 만에 소화 증상이 60% 이상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키위는 변비 해결에도 탁월합니다. 키위에는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이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수용성 섬유질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불용성 섬유질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뉴질랜드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변비로 고생하는 고령자들이 매일 키위 2개씩 4주간 드신 결과 90% 이상에서 변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변비약보다 효과적이었다는 놀라운 결과였어요. 한 70세 여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년 넘게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변비약에 의존해서 살아오셨는데 약효도 점점 떨어지고 계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키위 2개씩 드시게 했더니 3주 만에 자연스러운 배변이 가능해지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변비약을 완전히 끊으셨고요.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 언제였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키위는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키위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키위의 각종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기도 해요. 노르웨이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이 8주간 매일 키위 3개씩 드신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떨어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키위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지수가 낮다는 점입니다. 키위의 혈당 지수는 39로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당분도 키위 하나에 11g 정도로 다른 과일에 비해 적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키위에는 엽산도 풍부합니다. 엽산은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성분인데 부족하면 빈혈이 올 수 있어요. 고령자들에게 흔한 문제 중 하나죠. 키위의 엽산이 이런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면역력 강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키위의 비타민 C와 각종 항산화 성분들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감기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는 거죠. 키위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양은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소화 개선이 목적이라면 식후에, 변비 해결이 목적이라면 아침 공복에 드세요. 둘째,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 많은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잘 씻어서 털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셋째,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살짝 말랑한 것을 선택하세요. 완전히 익었을 때 영양가가 가장 높습니다. 넷째, 다른 과일과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다섯째,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하루 종일 소화가 편해집니다. 키위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소화 개선은 일주일 안에, 변비 해결은 2주에서 3주 안에 느끼실 수 있어요. 혈압 개선은 4주에서 6주 정도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이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키위 1개가 다시 가볍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작은 과일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8가지 과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처럼 피해야 할 과일들과 아보카도, 블루베리, 자몽, 키위처럼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과일들을 소개해 드렸죠.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60세 이후의 식탁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몸에 좋다더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드셨던 과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매일 드시던 바나나가 여러분의 췌장을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원한 수박이 간에 지방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부터는 아보카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블루베리로 뇌를 보호하고, 자몽으로 염증을 잡고, 키위로 소화를 도우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큰 건강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선택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독이 되는 과일은 멀리하고 보약이 되는 과일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주는 것에 정확히 반응합니다.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결과를, 나쁜 것을 주면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